필샘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S&P 500, 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서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1억 모으기를 열심히 하는 우리 필샘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1억을 이미 모은 분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뭔가 분산 투자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ETF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필샘이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라고 하는 10번째 책을 김영사에서 출간했습니다. 자, 이번 책은 5년 만에 내는 부동산 책이고요. 제목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구나 언젠가는 아파트를 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차근차근 내 집 마련의 전략을 계획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필샘TV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S&P 500이 뭐냐? 미국은 뭐 다우존스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지만 S&P 500이야말로 가장 미국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P 500, 그러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미국의 여러 산업 중에서도 공업 분야의 400개, 그리고 운수 분야의 20개, 공공 분야의 40개, 그리고 금융 분야의 20개, 그래서 약 500개 정도의 기업을 지수로 만든 겁니다. 뭐 나스닥은 좀 성장주 위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AI 기술주,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몰려 있고, 다우존스는 여러 분야가 다 몰려 있지만 주로 전통적 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죠. 이런 거에 비해서 S&P 500은 좀 뭔가 산업 전체를 골고루 담아놓은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필샘TV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1억 모으기라고 그랬죠.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웬만하면 위험 자산을 편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억이 아직 모여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뭔가 조금 위험 자산,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오늘 영상을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지속적인 저축, 두 번째가 순풍에 올라타는 힘, 그리고 세 번째가 치명적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ETF죠. 그러니까 꾸준히 매달 저축하듯이 적립을 하고, 그리고 뭔가 미국의 성장에 조금 나도 올라타겠다라고 하는 S&P 500에 투자하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뭔가 종목에 투자했을 때 미국 주식이 워낙 작년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부담스럽다, 지금 들어가서는 조금 실효적 이익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의 우려를 좀 막기 위해서, ETF는 아무래도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목에 생기는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업에만 생기는 고유한 어떤 위험들을 좀 해지를 하기 위해서 ETF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 3대장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이 3대장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SPY, 그리고 VOO, 그 다음에 IVV라고 하는 겁니다. 약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운용사의 이름에 따라서 별칭으로, 약칭으로 불리우는 건데요. 우선 SPY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SPY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ETF입니다. 1993년도에 출시를 했죠.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있는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용 보수가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연 0.0945%고요. 장점으로 얘기하자면은 유동성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물량이 많으니까 살 때도 또는 팔 때도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1.63%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VOO입니다. VOO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뱅가드라고 하는 운용사가 운용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최근에 가장 많은 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SPY가 가장 운용 금액이 컸는데, 현재는 VOO가 6,480억 달러로 가장 큰 운용 자산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운용 보수가 1년에 0.03%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SPY에 비해서 운용 보수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운용 보수가 이렇게 낮다는 거는 좀 오랫동안 투자하는데 유리할 수가 있겠죠. 배당 수익률은 1.67입니다. 똑같은 S&P 500을 추종하는데 왜 배당 수익률이 조금씩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아무래도 종목을 바꾸는 속도의 문제라든지 뭐 운용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사실은 거의 똑같은 자산을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자산이 똑같기 때문에 수익률은 뭐 거의 차이가 안 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가 IVV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블랙록이라고 하는 운용사가 운용을 하고 있고요. 역시 운용보수는 0.03이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1.6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대장이라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SPY, VOO, IV의 큰 특징의 차이는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일 거래량이라든지 유동성 면에서 봤을 때 SPY가 굉장히 대규모 거래를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SPY는 주로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는 ETF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VOO와 IVV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렴한 수수료, 그래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그리고 종목의 구성 회전율이 IVV가 가장 빠릅니다. 보통 이게 종목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이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종목을 갈아 끼우는 거에 시차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뭐 그렇게 커다란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O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높은 자산 운용 규모, 그리고 IVV는 종목의 구성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트렌드 변화를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investing.com에서 현재 가격을 찾아봤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SPY는 594.28달러, VOO 같은 경우는 547.72달러, IVV는 596.66달러. S&P 500 지수를 추종하면서 하나로 상장을 한 상장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존재를 하고요. 사실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큰 차이는 없다. 수익률도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SPY와 VO와 IVV의 최근 20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수익률은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목 회전율이라든지 배당률이라든지 운용 보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엄청나게 긴 세월의 수익률을 지금 비교해 보면은 어때요? 수익률이 정확하게 10.40%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10.40%라는 겁니다. 기간 수익률이 아니라 연평균. 그러니까 매년 10.4%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당 수익은 아까 제가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1.63, 1.67 다르다 그랬지만 20년간의 배당 수익을 비교해보면 역시 큰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거나 하면 되느냐? 물론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자,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굳이 하나를 찝자면 이 3대장 중에 VOO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VOO는 최근에 가장 운용 규모가 커졌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배당 수익률도 높고 운용 보수가 0.03이라 장기 투자하는데 좋다. 그러니까 우리 필샘TV 구독자 여러분들 1억 모으기 저축을 하고 있죠. 아직 1억이 모여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작은 비중을 내가 ETF, 그러니까 그것도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하고 싶다면 VOO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억 모으기를 이미 달성한 분들, 자, 이제는 1억 모으기를 달성한 정도의 저축 속도는 유지가 돼야 되겠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필샘의 1억 모으기를 따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150만 원 정도는 거뜬하게 저축한다. 자, 그러면 이제 1억이 모였으면은 이제 1억 모았으니까 150만 원 저축을 버리느냐? 그게 아니라 150 정도의 저축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1억을 모았으니까 150을 모두 금리형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은 그대로 금리형 저축을 하고 50만 원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ETF에 꾸준히 저축을 하듯이 하겠다라고 할 때 딱 맞는 ETF가 바로 VOO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배당 성장주 ETF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에다가 배당주는 아무래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을 해서 바깥으로 빼버리죠.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죠. 그러니까 BPS가 안 늘어난다 그랬죠. BPS가 뭐죠? 한 주당 순자산. 회사가 돈을 벌면은 계속해서 돈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배당을 해가지고 주주한테 빼내버리면은 BPS가 안 늘어납니다. 물론 늘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안 늘어나죠. 주가는 BPS에 수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PS가 안 커지니까 배당주는 주주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배당을 받는다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이 뭔가 주가가 그렇게 S&P 500처럼 팡 튀어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최근과 같이 미국 주식이 너무 올라 있는 시기에는 주가가 팡 튀어나가는 것까지는 안 바라는데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그 급락을 하거나 하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배당 성장주 ETF에 많이 투자한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S&P 500에 추종을 하는 ETF이기 때문에 배당은 슈드처럼 3.95% 정도 주지 않습니다. 1.6%대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S&P 500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 올라갈 땐 뭐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떨어질 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슈드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SPY, VOO, IVV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제2의 월급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받으려면은 얼마 정도 주식이 필요하냐? 자, 요걸 계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당 수익률 평균을 1.3%로 하고요. SPY는 주가로 말하면은 5,830주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매달 3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는 VOO는 6,351주 정도 필요하고 IVV는 5,806주 정도 필요하니까 투자 금액이 27억 정도 필요합니다. 슈드 같은 경우는 9억 1,000만 원만 있어도 300만 원 배당 받는다 그랬는데 얘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필요하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 지수 안에 들어있는 500개 종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당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장주도 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배당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대신에 지난 3년간의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33%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배당도 배당이지만 S&P 500은 주가가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얼마 투자해서 안정적인 제2의 월급 받을래? 라고 하면 당연히 배당 성장주 ETF보다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S&P 500 ETF의 3대장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VOO를 선택하셔라.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하시더라도 10% 20% 이내로 하시는 게 좋겠고 1억을 모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본인의 위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적극 공격 투자형이다 그러면은 뭐 50대 50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본인이 중립형이나 또는 위험 회피형 안정 지향형이다 라고 한다면은 한 3분의 1 정도 70%는 저축을 하시고 30% 정도는 이 S&P 500을 추종하는 ETF에 저축하듯이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 단 주의해야 될 거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는 ETF라고 해서 안정적이다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S&P 500이 작년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요. 굉장히 이 변동성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주 ETF를 하시는 것이 맞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주 ETF가 난 너무 심심해서 아무리 뭐 한 3.5% 이상 배당은 나온다 그래도 주가가 너무 안 오르고 하는 것이 좀 나한테는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올라타는 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치명적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치명적 실수라는 것은 1억 안에서 2, 3천만 원 정도는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2천, 3천밖에 없는데 이거를 뭐 투자에 올인하겠다, 몰빵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치명적 실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소득에서 충분한 돈이 원금으로 투자가 되거나 저축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S&P 500 ETF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3대장 중에 VOO를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저축 안에 전략적 자산 배분을 슬기롭게 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